티키타카, 내가 예민한 거야? 죽어도 꼰대는 되기 싫지만 왜인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을 달래는 시간, 내가 예민한 거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은 기자와 오붓하게 둘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사연은요. 네, 엄마 미안 님의 사연입니다. 저희는 토끼 같은 딸 둘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내는 곧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앞두고 있어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죠. 네, 어머니도 은퇴하시고 마음 편히 제2의 인생을 사실 수 있는데 도저히 저희 소득의 아이들 육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부탁을 드렸어요. 죄송한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예쁘다며 흔쾌히 받아주신 어머님께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집에 들어갔더니 예전엔 없었던 기계가 하나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바로 CCTV 홈캠인데요. 거실과 주방, 아이들 방에 각각 설치된 겁니다. 예전에 첫째를 낳았을 땐 친정어머니가 돌봐주셨는데 그땐 CCTV가 없었거든요. 아내는 혹시 모를 사고가 생길까봐 설치했다고 하는데 영 기분이 좋지 않고 불쾌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불편하실 것 같고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근데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홈캠을 설치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머님이 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제 밖에서 그냥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홈캠이 뭐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서 기분이 좀 나쁠 수 있는 건 친정어머니가 돌봐주셨을 때는 CCTV가 없다가 이게 둘째를 낳고 갑자기 생겼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갑자기 이제 내 엄마, 네 엄마 약간 이렇게 된 네. 거죠. 구분이. 근데 사실 그 다은 기자 얘기한 것처럼 요즘 홈캠 CCTV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이게 막 저희 입장에서는 막 새롭고 놀랍고 막 이런 문물은 아닌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되게 나를 의심하나? 내가 뭐 사고라도 칠 것 같아서 해놓은 건가? 혹시 사고가 만약에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괜히 약간 감시당하는 기분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뭐 아이들 육아용뿐만 아니라 뭐 강아지, 고양이랑 같이 지내는 분들도 홈캠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고민을 한 적은 있는데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근데 강아지가 집에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저는 홈캠을 활용할 일이 없기는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가 집에 좀 혼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도 당연히 불안해서 홈캠을 설치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홈캠이 있기는 한데 작동을 안 시켜놨었어요. 약간 좀 만에 하나 어떤 보안용? 약간 해킹 당하면 네. 어떡하나 이런 약간 우려가 그런 들죠.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누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그냥 두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사연이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누리꾼들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뭐 댓글을 보니까 이래서 아이를 돌봐준 공로는 없다고 했던가 그렇게 불안하면 애를 봐달라고 부탁을 말던가 친정어머니를 불렀을 때도 똑같이 하면 된다. 그렇게 불안하면 직접 양육을 하면 된다.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맞벌이를 포기하고 경력을 단절해 가면서 직접 양육을 하는 게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잘 없죠. 그러니까요. 뭐 물론 직접 기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겠지만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좀 그게 힘들다 보니까 아내분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또 양육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조부모님이 손자랑 손녀를 돌보는 황혼 육아가 실제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육아를 한 60대 여성이 전국적으로 33,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1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3,000명 정도 늘어난 숫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이제 아이를 양육할 때 조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83.6%로 가장 높았어요. 사실 주변에도 보면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사실 저희만 해도 아이가 생긴다면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움을 당해서 그 얼마나 또 고생하시는지를 알거든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절대 이제 우리 부모님께는 이 부담을 짊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막상 만약에 아이가 생기고 때가 다가오면 이게 뭐 단순히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심적으로 의지가 되고 덜 그렇죠. 불안할 것 같긴 하거든요. 금전적 부담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고요. 요즘에 그 입주도우미 부르면 월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단 기자? 글쎄요,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건 2017년 평균이고요. 네. 2021년 기준으로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예, 웬만한 거기서 또- 사람 월급. 그쵸. 2년이 지났으니까 네. 내가 오늘 벌어서 이제 월급을 다 이제 입주 도우미한테 써야 되는 경우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 같은 조사에서 양육을 돕는 조부모 같은 이제 가족에게 지급하는 용돈은 72만 7천 원이라고 했는데요. 예,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렇게 사람을 쓰면 막 400만 원. 근데 이제 우리 엄마한테 부탁하면 100만 원. 100만 원 용돈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불효자 같기는 한데 뭐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조부모한테 이제 손에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참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게요. 이게 어쨌든 뭐 벌이가 넉넉하면 사실 부모님 고생 안 시키고 3,400만 원 턱턱 쓰면서 이렇게 입주 도우미를 부리면 좋겠지만 근데 사실 그게 아닌 가정이 또 많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죠. 3,400만 원이라는 걸 사실 누군가를 이제 고용해서 주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다가 그리고 좀 요즘 뭐 물론 이런 일이 빈번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이를 좀 맡겼다가 혹시라도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거나 뭐 약간 이런 피해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보이다 보니까 불안한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으로 돌아와서 사연자분한테 저희 의견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미 설치한 홈캠을 그렇다고 다 뜯어버리기도 좀 그러니까 이게 뭐 낮 시간 동안에 이제 시어머니가 뭐 잠깐 외출을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장을 보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잠깐 주무실 때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가동을 해놓고 아이가 혹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뭐 저녁 시간이라든지 그냥 시어머니랑 같이 그냥 잘 놀고 있거나 하는 그런 시간대에는 굳이 그런 홈캠을 가동시키지 않고 꺼두는 게 조금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홈캠을 설치하는 이유가 되게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뭐 불미스러운 사고를 이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가 자라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한데 이걸 좀 남겨두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홈캠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첫 걸음이나 뭐 첫 엄마라는 소리라든지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는 그런 목적이 좀 크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을 때도 혹시 모르는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를 위해서 설치한 거지 뭐 어머님을 의심해서 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분 불안한 마음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또 너무 섭섭해 하시면은 그걸로 또 다시 이제 네 엄마 내 엄마 이제 부부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잘 현명하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연을 듣고 10분 동안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내가 예민한 걸까? 다른 사람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저희 의견도 보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티키타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